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인복지론 제25강 노인의 여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볼 내용은 노인 여가 활동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더불어서 노인 여가 활동의 현황과 실태도 같이 노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초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가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여가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여가를 한가로움 또는 직업생활에서 벗어난 어떤 자유 또는 한가한 시간, 휴양, 기분 전환이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레저란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농사도 짓고 있고, 곤충 사육도 하고 있고, 강의도 하고 있고, 또 뭐일까요? 예, 실제로 어르신들 재가 방문 목욕 서비스도 하고 있고, 이것뿐이겠어요. 외부 강의라든지 어떤 연구, 분석도 의뢰받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한 다양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가끔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선배들을 만나면, 야, 그렇게 살고 싶냐? 재미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사람마다 이 여가를 해석하는 것은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해석의 차이가 있기보다는 무엇이 자유로우냐? 어떤 사람은 일을 할 때 조금 더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강의를 할 때 에너지가 생긴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발표할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가에 대한 것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쉽게 동일한 행위를 전부 다 일이다, 또 전부 다 여가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기본 적인 내용은 우리가 베이스에 좀 깔고 있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때는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무슨 어부 낚시? 뭐 이거 있잖아요. 프로그램 중에 배에 타서 낚시하면서 그분들은 그것을 촬영해서 뭐 출연료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받고 있겠죠. 와, 저분들은 놀면서 돈을 버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혹시 없으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았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분들은 저게 만약에 즐거워서 한다 그러면 놀면서 돈을 버는 거 맞네? 그러나 즐겁지 않지만 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했고, 저도 나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그래, 저분들이 낚시가 즐거워서 그 낚시를 하면서 돈을 버는 것과 김진은이 강의를 좋아해서 강의를 하면서 돈을 버는 것,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일반적으로 낚시라는 것은 그 자체가 여가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놀면서 돈 번다라고 쉽게 유추할 수 있지만, 김진훈에게는 강의하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라고 한다 그러면 그 상황과 이 상황이 결코 다르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정말로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을 한다 그러면 일이 때로는 일이 아니라 힐링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들을 가져봤는데요. 이러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100%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여기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유로운 시간들을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본다 그러면 경제적 활동과 반대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서 어떤 경제에 얽매이게 되면 여가라고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그리고 기대와 즐거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라 해야 된다. 자발적이면서 의무성이 자발성이면서 의무적인 것은 최소화되어져야 여가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심리적으로 자유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회적, 문화적 가치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가라고 하는데 그게 사회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위배된다 그러면 그거는 여가라고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중요성과 관심의 정도가 다양할 수 있고요. 사람마다 가끔 놀이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즉, 여가란 경제적 소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회적인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자유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활동, 이것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가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경제적 소득이라든지 그러면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로 즐겁게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여가가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그런 거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적어도 하나 이상, 그런데 하나로는 약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3개 이상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화를 보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여가일 것이고, 운동을 하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여가일 것이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여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가의 종류가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즐길 수 있는 여가의 종류가 3가지 이상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 여가라는 것이 때로는 날씨 때문에, 때로는 외부 환경 때문에 A라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B, C라도 하면서 자유로운 시간들을 누려야 되는데, 한 가지의 여가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외부적인 환경이라든지 상황 때문에 이 여가 활동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분에게는 여가 시간이 없는 거와 진배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가 생활을 여러분들이 많이 찾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가의 개념을 다시 시간적인 개념과 활동적인 개념, 주관적인 심리적 개념으로 다시 설명한다 그러면, 시간적으로는 자녀 시간 개념을 말하는 것이다. 얽매이는 시간이 아니라 그 나머지의 시간들을 얘기를 하고,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활동을 뺀 나머지의 자유 시간을 여가로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고, 활동적인 범위에서는 노동과 가족의 사회에 대한 의무로서 해방되는, 이 의무감에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해방되어져서 휴식이나 오락을 행하는 행동, 또는 스스로 지적 추구, 자발적인 사회 참여 및 창조적 능력의 자유로운 실현을 위해서 참여하는 활동, 이러한 부분들을 활동면에서 우리가 여가라고 얘기할 수 있고, 주관적, 심리적인 면에서는 개인의 전면적 발달을 위해서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심리적인 상태를 여가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여가가 많죠? 네. 저는 하나에 빠지면 좀 깊숙이 빠지는 성향이라서 여가가 많다라기보다는 그 시기마다 어떤 하나에 좀 집중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배드민턴을 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럼 배드민턴에 미쳐요. 그래서 다른 외부에 있는 많은 일도요,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서 이 일들을 취소해요. 이러한 경우도 있고요. 또 때로는 이런 유튜브 촬영에 미치면 유튜브 촬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다른 외부 활동들을 안 하죠. 그런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만 이것은 나에게 일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도전이요, 또 자기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저에게는 여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다양한 여가 활동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노인 여가 활동의 양과 질은 노인의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어르신들의 삶의 질에. 첫째,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라는 거죠. 두 번째, 삶의 목표를 재설정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작했던 여가 활동이 나중에는 정말로 그 사람의 삶을 바꿔놓는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요. 다양한 이러한 예들을 우리 가까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여가 활동은 자연스럽게 경제 활동으로 유도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촬영을 통해서 나 자신을 알리고 싶었으나 광고 수익을 얻고 있고요. 제 친구들도 보면 처음에는 어떤 강사로 시작한 게 아닌데 요가를 배우기 시작해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요가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경제적인 소득도 발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노인의 여가도 이러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고요.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특성으로 노인의 여가 활동을 분류한다 그러면 사회적으로는 어떤 것이 바람직하냐 하면
사회적으로는 노년기에는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감이 어떻게 됩니까? 수동적으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오던 일과 유사한 그런 환경에서의 여가 활동을 찾는 것이 조금 더 편안함, 심리적 편안함을 줄 것이고요.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역할 상실에 대해서 노년기가 되면서 은퇴하고 그리고 자기가 해왔던 모든 활동들에서 이제는 단절되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심리적 안정을 주는 여가 활동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죠. 위에서 설명했던 사회적 특성에서도 기존에 해오던 것을 하는 것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이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설명이 아니라 같이 연동되어지는 개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셋째, 신체적 노화로 인해서 건강상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시력이 많이 나쁜데 눈을 갖고 어떠한 것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여가가 아니라 또 하나의 스트레스요,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신체적인 어떤 건강이라든지 특성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여가 활동을 찾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무릎이 아픈데 매주 한라산을 가자, 이거는 좀 너무 큰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체와 심리와 사회적인 특성에 따라서 어떠한 것을 할지,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에게 만약에 여가 코디네이터가 된다 그러면 어르신의 신체, 심리, 사회적인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적절한 여가 활동을 소개하고 또 활동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해주는 이러한 노력들이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노인 여가 활동의 유형을 보면 한거형, 자기완성형, 근로형, 사교 오락형, 사회참여형, 폐쇄형, 이렇게 크게 6가지로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한거형은 어떤 것이냐? 비교적 여유 있는 경제력과 시간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돈과 시간을 활용해서 독서와 그림과 음악 등의 취미 활동을 즐기면서 심신의 안녕을 즐기는 것. 그러니까 한거형은 약간 취미형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기 완성형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여가와 서로 연동시켜서 주로 교양 강좌 수강이라든지 토론회 참여 등 인력의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형태가 있고요. 근로형은 가정 내 소일거리라든지 시간제 일을 하면서 소에게 경제적인 이득과 함께 여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경제적인 소득이 있지만 경제적인 소득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왜 정말로 즐기는 것에 목적을 뒀는데 부수적으로 소득이 따라온다? 이거는 여가라고 해야 되겠죠. 사교 오락형은 골프와 같은 스포츠, 날씨 또는 여행과 같이 취미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뭐가 더해져요? 사교 또는 오락의 성격이 추가되어지는 그런 여가 활동을 의미하고요. 사회 참여형은 자원봉사와 같이 각종 사회 및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폐쇄형은 말 그대로 폐쇄죠. 하루 종일 집안에 칩거하면서 건강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가정 내에 있으면서 여가 활동을 영위하는 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가의 유형은요, 어떻게 유형화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유형화되어질 수 있는데, 이번에는 긴장해소형, 기분전환형, 발전형, 창조활동형, 쾌락추구형 등으로 나눈다 그러면, 긴장해소형은 홀로 있는 것, 조용한 휴식과 휴먼을 즐기는 여가 활동의 유형일 것이고, 기분전환형은 사교라든지 손님 접대, 경기 관람, 독서나 TV 시청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발전형은 말 그대로 뭔가를 배우는 체조 및 개인 운동이라든지 독서, 미술이나 음악 등 관광 및 여행, 그래서 뭔가의 발전을 기여하는 것. 창조형은 우리가 창조라 그러면 예술가나 과학가 이러한 분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예술, 문학, 음악 등 수준 높은 토의, 미술 교습, 악기 배우기, 이쪽에는 창조 활동형이라고 하고, 쾌락 추구형은 충동적으로 성행이라든지 약물 사용, 경제적 게임 및 운동 경기, 격정적인 춤,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그 관계 대상에 따라서 단독 충실형과 가족 충실형, 우인 교류형, 독서형, 사회 참여형 등으로 유형화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여가를요. 단독 충실형은 말 그대로 혼자 그 여가에 집중할 수 있는 미술 감상이나 음악, 서예 다도, 사진 촬영들을 의미하고, 가족 충실형은 가족끼리 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을 의미합니다. 우인 교류형은 친구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이라 그러면, 독서는 사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책과 같이 하는 것이고, 사회 참여형은 우인 교류형보다 좀 더 넓은, 좀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리고 사회적 요인과 결합되어 있는 그런 활동들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그 여가의 내용 그 자체를 유형화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 심리적인 상태를 유형화하는 경우가 있고, 또 관계를 유형화하는 경우, 이렇게 여가를 무엇을 중심으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유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더불어서 노인 여가 활동 및 현황 및 실태에 대해서 2020년 고령자 통계 자료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령자의 하루 생활 시간에서 2019년 말 12월 말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필수 시간과 의무 시간은 5년 전보다 각각 24분과 1분이 증가했고, 여가 시간은 어떻게 됐다? 감소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가 안 들어봤던 용어들이 있죠. 필수 시간이라는 것은 잠, 식사 등 개인 유지를 위해서 말 그대로 정말 최소한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행하는 시간을 의미하고요. 의무 시간은 일과 학습, 가사 노동, 이동 등을 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 시간. 그러니까 의무 시간은 뭐하고 가장 대립되겠어요? 여가 시간과 가장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여가 시간은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시간 사용에서 남자와 여자에서 보면 여가 활용에 누가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남자가 더 많아요. 여자보다.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이럴 수가 있구나. 왜냐하면 노년기에는 어르신들이 여자 어르신들이 좀 더 사회활동을 많이 한다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여가 시간은 남자가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런 전제가 있겠죠. 남자들은 여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외부에 나가는 시간들이 많이 적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회 참여형이 아니라 집에서 혼자 TV 보는 이러한 여가를 많이 즐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걸 보세요. 의무 시간, 뭔가 일을 해야 되는, 식사를 차리거나 청소를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 여자가 월등히 높다라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 하나만, 도표 하나에서도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야 되고요. 65세 이상 고령자의 시간 사용을 비교해 보면 2014년과 2019년 대비 여가 시간이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구나. 그럼 무슨 시간이 늘어나고 있느냐? 봤더니 필수 시간, 잠이나 식사나 개인 유지를 위한 필수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조금 의외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연령대별 시간 사용을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필수 시간과 여가 시간은 증가하고 의무 시간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연령대가 70대, 80대로 넘어가면 본인이 뭔가 일을 하고 밥을 해야 되는 시간들은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연령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떠한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냐면 여기에 가운데 의무 시간이 점점 나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여가 시간은 늘어나고 있어요. 필수 시간도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이 여가의 종류가 무엇이냐가 우리가 또다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그럼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주로 행동 시간 사용은 무엇이냐? 주요 행동 시간 사용은 무엇이냐? 봤더니 봐보세요. 이렇게 나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면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무슨 시간도 늘어나요? 미디어 이용. 그러니까 주무시거나 아니면 TV나 라디오 듣는 게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여가 활동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여가 활동이 아니라 가장 소극적인 여가 활동의 시간을 늘려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어때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더 다양한 종류의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가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실시간 방송 시청을 살펴보면요, 2019년 고령자의 실시간 방송 시청 시간은 3시간 32분이었는데 5년 전보다 16분이 감소됐대요. 야, 나이가 들면 늘어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과거에 비해서는 TV 시청 시간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봐볼까요? 조금씩 줄어들고 있나요? 여기가 줄어들고 있네. 평일 시청 시간이 좀 줄어들고 있네요. 이것은 어떠한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을까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르신들이 다양한 지역사회의 어떤 일자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참여가 가능한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거와 또 맞물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유추를 개인적으로 해보는데 결론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유추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엇은 변함없다라는 거예요. TV 방송을 시청하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취업 여부별 시간 사용입니다. 2019년 일을 하는 고령자가 일을 하지 않는 고령자보다 의무 시간이 3시간 32분이 많습니다. 당연히 일을 하는 고령자가 일을 하지 않는 분보다 의무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죠. 일을 하는 그 자체가 의무 시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봤을 때 당연히 의무 시간에서 차이가 나죠. 그러면 그것이 또 뭐하고 연결되느냐? 여가 시간하고 차이가 나겠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의무 시간이 많고 반대로 여가 시간은 적을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분은 의무 시간은 작지만 여가 시간은 많죠. 어느 게 좋을까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일을 하는 게 좋죠. 근데 그것이 모든 어르신들의 답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생활 형편이 어려워서 일을 하고 있다라 그러면 그 일하는 것이 결코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의 종류와 일을 왜 해야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가 시간이 좋은 것이라고 하지만 왜 쉬고 있는지, 왜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지 이것도 더불어서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하게 현상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과 의지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65세 이상 취업 여부별 주요 행동시간 사용을 보면 취업자의 경우는 일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들이 있고요. 미취업자는 어때요? 수면이라든지 미디어 이용, 가사 노동이라든지 스포츠, 레포츠 이러한 여가 활동에 많은 시간들이 배정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구 유형별로 여가를 보면 2019년 혼자 사는 고령자의 식사 및 간식 시간은 다른 고령자보다 19분이 적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1인 고령자 가구의 필수 시간이 적죠. 다른 데보다. 그리고 여가 시간은 어때요? 많죠.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65세 이상 가구 유형별 주요 행동 시간 사용을 보면 1인 고령자 가구에서는 가사 노동이라든지 미디어 이용이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같이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참여율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 2019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6.5%, 2년 전보다 0.2% 증가합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요, 노인, 65세 이상 노인이 이렇게 짙은 검은색입니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르신들의 자원봉사는 뭐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상향한다라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로 보면 어때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중장년, 청년층의 자원봉사 활동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분들의 자원봉사 시간은 과연 늘어나고 있을까? 이 표로 봐서는 줄어들고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왜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지도 우리는
더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자원봉사 활동 분야 65세 이상의 분들의 자원봉사 활동 분야를 살펴보면 A, 뭐가 제일 많냐면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재소자 등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이 가장 많다라는 것. 두 번째는 환경보전과 범죄 예방, 이런 운동들 있죠. 이런데 또 많은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사회단체 참여율을 보면 2019년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6명은 사회단체에 참여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떠한 곳이냐면 친목 및 사교단체에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고, 다음 65세 이상인 경우 종교 활동에도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모임도 어르신들이 전체 인구보다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반대로 전체로 본다 그러면 어르신들보다 취미, 스포츠 및 여가 활용 단체에서는 전체 인구 비율이 65세 이상 어르신의 참여율보다 훨씬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어르신들의 여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어르신들에게 여가는 어떠한 의미일까? 그리고 어르신들의 지금 여가 시간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많은 여가 시간을 즐기고 있고, 그것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에 정말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TV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늘 물어보고 또 답을 찾아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생각할 거리를 툭 던지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더 즐거운 주제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